자, 여러분들에게 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자,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 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100만 가지 이유, 1000만 가지 이유도 되겠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법이냐 합법이냐? 합법이에요. 합법입니다. 비판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무슨 헌법의 위반이다 또는 지금 뭐 조국혁신당에서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이거 탄핵으로 가겠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다고 해서 비판은 할 수 있어. 아니 왜 거부권을 자꾸 행사해요? 왜 그래요? 하지만 이건 불법이 전혀 아닙니다. 불법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계속해서 강행 통과를 해요. 강행 통과를 합니다. 여러분들, 강행 통과라는 것이 숫자가 많으니까 통과시켰다가 강행 통과가 아니라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또 압박을 가하면서 압박용으로 정치적인 전략적으로 통과를 시켜버리는 것을 강행 통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자료 보여주세요. 지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된 그 과정이 되어 있는 게 있죠. 오늘 자료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전에 그 거부권 행사에 대한 차트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 바로 올려주세요. 자, 거부권이라는 건 합법적이다. 게다가 지금처럼 여소야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없나요? 그렇죠. 있죠. 조금만 키워주세요. 자, 대통령 거부권은 지금 헌법과 법률에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이 되죠. 자, 이의가 있다. 대통령이 이의가 있으면 제의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제의 요구를 하는 것. 바로 이제 거부권이죠. 거부권이에요. 그러면은 15일 이내에 다시 국회로 가는 거예요. 이 표에서 제일 위에 그 다음 대통령의 제의 요구. 제의 요구를 안 하면, 거부권을 행사 안 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공포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건 말도 안 돼. 뭘 이걸 무리하게 이걸 통과시켰어? 이거 안 돼.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첨부를 해요. 이러해서 내가 못 받아들여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시오 하고 보내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고 재표결이 돼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반드시 출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통과되는 거야. 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이기 때문에 300명 중에서 151명이면 민주당만 가도 다 151명이 되잖아. 그러면 민주당이 다 참석을 해서 그냥 우린 다 찬성할래요 그러면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다 가야 돼. 최대한 갈 수 있는 사람이 다 가야 돼. 그래서 제 의견의 오른쪽을 보세요. 반대. 그 다음에 자, 출석 미달 등 부결이 되면 법률안은 폐기가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상병 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이게 다 폐기가 됐던 얘기. 폐기가 됐어요. 왜? 지금 국민의힘 빼고 야권이 200명이 안 되는 거야. 야권이 200명이 되면 200명만 돼도 돼. 201명도 필요 없어. 200명만 돼도 통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대로 긁어 모아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천하람
그 다음에 이주영 그 비례대표 의원이죠. 개혁신당. 이 세 사람까지 긁어 모아도 192명이야. 그래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게 무슨 불법이다 또는 대통령이 행사하면 안 된다. 그건 주장은 할 수 있어. 다시 말씀드려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불법이다.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탄핵갑니다. 탄핵의 마일리지가 누적된다. 이건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거부권은요. 몇 번을 했냐? 그럼 10번 하면은 불법이야? 전혀 안 그렇습니다. 거부권은 그 법안 하나하나마다 따지는 거예요. 자, 이 법안이 말이 안 된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럼 행정부의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못한다 그러면 상권 분립이 안 되는 거죠. 왜?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시켜버리면 그거는 대통령 꼼짝 못하고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면 국회의 공용 권력, 국회의 국회 권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 다수당이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제가 아니야, 더 이상. 대통령 보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대통령제를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의원 내각제 할 테니까 대통령 꺼져. 이런 소리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탄핵 마일리지가 누적되고 있다. 이거 완전히 개소리입니다.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어. 아니 왜 거부권을 행사해? 그건 안 된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들 그래프 되어 있는 거 있죠. 뉴스원, 부산, 경남. 자, 제가 이걸 가지고 쭉 설명을 드릴게요.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뭐 민주당이 통과시킨 거니까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아니라 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100만 가지 이유를 설명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양국관리법, 간호법,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 있죠? 노란봉투법도 있어요. 양국관리법 있고 간호법 있고 노란봉투법 있고 자, 그 다음에 쌍특검법 있고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러분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거부권을 행사했었는데 나중에 통과했죠? 통과됐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안에 이 특별법의 특검 아니에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내용이 수정이 돼가지고 내용이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특별법은 통과됐어요.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됐죠. 자, 여기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거부권이 아니야.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법은 통과 안 되는 이유 알죠?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일단 지금 다시 개정해서 최상병 특검법 22대 국회 때 올린 내용 보면은 자, 특검을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으로 임명하겠다. 그 다음에 이 특별검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중간중간에 발표로 보도로 다 까발리겠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윤석열 대통령 최상병 특검법 개망신 주겠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못 받아들인다. 우리는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자, 이해됐죠? 자,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특검법은 뭐죠?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이야기를 했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은 공수처에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보자. 근데 지금 보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뭐 이게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거부권을 일단 행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뭘 보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간호법,
이게 이상하죠, 여러분? 간호법이 좀 이상하잖아요. 왜? 아니, 간호법이 지금 다시 이 국회가 일 안 한다? 올림픽 선수들은 정말 열심히 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이번 MZ세대의 돌풍을 몰아오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1년에 1억 2천 세후입니다. 1억 2천 고액 연봉자 한 달에 국회의원들 보좌진 사무실 이런 거 다 빼고 국회의원들 월급만 30억이 나가요. 그런데 이 간호법 관련해서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말 제대로 된 내용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지적이 된 부분이 있었죠. 지적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보완해가지고 간호사법하고 구하라법이에요, 여러분들. 간호법은 뭐냐면 간호사들에 대해서 좀 더 이 역할, 의료 활동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뭐하고 문제가 됐냐면 이른바 요양시설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노인 요양과 관련된 이게 그래서 노인 돌봄법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 돌봄에서 요양 의료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간호사들에게 그 자격을 주느냐 마느냐 가지고 사실은 좀 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명쾌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료계와 충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 내용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구하라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가수 구하라 알죠? 가수 구하라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구하라법이 뭐냐면 정말 그동안 인연도 없었던 구하라 가수가 상당히 유명하고 인기를 끌었던 가수이기 때문에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재산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적지 않은 재산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이 유족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뭐 오빠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빠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오랫동안 인연을 끊고 있었던 엄마가 바로 구하라 씨의 엄마죠. 내 돈 내놔라. 내 딸 유산 내 목 내놔라. 이렇게 이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속법으로는 그걸 막을 길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말 도리문둥이 같은 상황들. 그러니까 딸하고 사실상 의절 상태로 아예 그냥 안면 몰수하고 살다가 딸이 죽어서 그것도 극단적 선택으로 비운의 삶을 마무리하고 남긴 재산을 그걸 내가 부모니까 내가 그거 가져가겠다. 이런 양심불량 같은 소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라는 그게 구하라법이에요. 자, 이거는 하자. 이건 같이 검토해보자. 라는 이야기, 이제 간호법 이야기 알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자, 양곡관리법하고 간호법이 있잖아요. 그죠?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은 뭐냐면, 이른바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그 생산량이 이제 초과되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실제 소비하는 것보다 그걸 정부가 다 사주자. 의무적으로 사주자. 정부 예산을 들여서 사주자는 것이 양곡관리법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이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 논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농사지어서 그냥 여하튼 누구 사람을 총동원하든지 그냥 쌀농사 지어가지고 그냥 의무적으로 사주니까 그거 수익 올리면은 그냥 논하는 것이 바로 이 양곡관리법이에요. 그 다음에 간호법이 있잖아요. 자, 여기서 배종산 소장이 결정적으로 핵심을 찌르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 여기 이제 방통법도 있어요, 밑에. 노란봉투법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거 못 느끼겠어요? 아니, 조금 전에 그 화면을 보여주세요. 나는 많이 압니다. 내 얼굴은 다 알아,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양곡관리법도 있고, 간호법도 있고, 노란봉투법이 있잖아요. 방송상법. 여기 위에 그래프의 위쪽에 있죠.
자, 위쪽. 이게 가운데 줄이 그어져 있고 위쪽으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사법. 여러분들 이상한 거 못 느끼겠어요? 이건 4개요. 문재인 정부 때 다 통과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조금만 더 내려와요. 자, 아니. 위에. 양곡관리법. 여러분들 그렇잖아.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묶어가지고. 제대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양곡관리법, 간호법. 아니, 양곡관리법은 민주당이 필요로 할 수 있는 법안이잖아요. 농사, 1차 산업을 강조하잖아요. 민주당이 호남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전남, 전북에 거기 호남 평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쌀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재정 지원해주겠다, 쌀 사주겠다 이러면은 논하는 거잖아요. 지지층이 확고해지잖아요. 양곡관리법. 두 번째, 간호법. 간호사들한테 좋을 수 있으니까 의사들하고는 원수지는 거죠. 의사들한테는 이제 원수지간이 되는 거지. 하지만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줘서 간호사들의 표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이 무슨 이야기예요? 이따 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방송3법. 여러분들 이거 문재인 정부 때 2020년에 국회 다수당이 어디에요? 과반수 이상. 민주당이잖아요. 문재인 정부잖아요. 과반수로 딱 통과시켜가지고 양곡관리법 할래요. 간호법 할래요. 노란봉투법 할래요. 방송3법 할래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좋아요. 합시다. 그러면 통과되는 거예요. 방송3법도 통과되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 그때는 여론이 신경 써야 하는 거예요. 양곡관리법 하면 돈이 억수로 들어간다는데, 정부 재정이 축난다는데 못한 거야. 간호법을 제정하려니까 의사들이 신경 써야 하는 거죠. 못하겠는데. 노란봉투법, 지금 노란봉투법 하려니까 기업 또 경영계 다 신경 쓰이는 거죠. 하청, 재하청, 원청 다 신경 쓰이는 거죠. 방송3법 할 이유가 없죠. 방송 장악하고 있는데 바꿀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라는 거예요. 왜? 강행 통과하려고 할 때는 해도 될 때, 할 수 있을 때는 여론의 눈치 보면서 안 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니까 그래. 윤석열 정부 압박 가하면서 우리 지지층들 챙기자.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이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100만 가지 이유, 1000만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다른 거는 제가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간호법은 아까 이해되셨죠? 노인 요양시설을 간호사들까지 진출을 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그것도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의사들은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충돌이 일어났던 건데, 지금 이제 의료 공백이 생기니까 간호사들한테 이 지금 요양시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PA 수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간호사라든지 간호사들의 법적인 지위를 좀 손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하라법, 아까 양심불량 엄마를 처단하는 그런 법을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란봉투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노란봉투법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문재인 정부 때 당연히 할 수 있었던 것을 안 하고 이제 와서 목리를 부리고 이제 와서 막 윤석열 정부 주리를 털려고 그러고 의석수가 많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좀 말이 되면 이게 뭐 납득이 나가면 납득이 아시죠? 조정석이
조정석 배우가 연기했던 건 아니 납득이 가야지 납득이 돼야지.